네, 안녕하세요. 오늘 성공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김충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퍼플.io에서 이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서비큐라.com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44비츠 멤버면서 인프콘, 구글 데브페스트, AWS 서밋에서 발표를 했었고 오늘 또 드디어 이제 커밋에서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도커란 무엇인가, 초보 웹 개발자를 위한 안내서, 쿠버네티스 안내서, 그리고 맥 OS에서 개발 환경 설정하는 법, 이런 이제 글을 썼고요. 제가 보통 이제 발표할 때는 이제 기술 발표 위주로 해서 제 이력을 많이 말을 하진 않는데 오늘은 이제 신기술을 발표하는 자리다 보니까 오늘 발표하는 저 개발자분은 어떤 이력이 있을까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병역 특례를 마친 다음에 이제 퍼플웍스라는 회사의 창업 멤버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퍼플.io까지 이어지고 있고 한 개발 경험으로 한 17년 정도 됐고 17년 동안 나름 이제 새로운 기술 계속 공부하면서 도입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개발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떤 학습 곡선을 표현을 한 건데요. 지금 이제 웹 3.0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웹 2.0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제 입장에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이제 AJAX라는 기술이 처음 나오고 구글 맵이라는 기술이 나왔는데 와 이게 브라우저에서 되나 싶은 것들이 막 되니까 왜냐면 그때는 자바스크립트라는 거는 개념이 없었는데 이런 게 웹 브라우저에서 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엄청나게 웹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아이폰이 처음 등장하면서 이제 모바일도 대박이다. 이것도 이제 하다가 이제 데브 스터디가 어떻게 보면 제 개발 인생에서 많은 영향을 줬는데 저건 이제 페이스북에서 누가 루비 온 레일즈 스터디를 한다고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제가 루비 온 레일즈를 엄청 좋아하고 있었고 한국에서는 뭔가 루비 온 레일즈 하시는 분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스터디 모임이 있어서 나갔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았고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스터디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거기서 이제 인프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랑 같이 이제 도커 스터디 모임을 만들고 쿠버네티스 스터디도 하고 이제 44비츠까지 쭉 이어지는 그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AI가 너무 화두가 됐는데 이제 챗 GPT 나오면서 또 하나의 뭔가 엄청난 지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면은 개발할 때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는 단계가 있었던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을 익히고 나서는 이제 새로운 기술을 좀 도입해 볼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새로운 기술 이제 도입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하거든요. 그래 내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근데 왜냐면 이때 이제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기술 좋다고 해서 도입을 했는데 그 뒷수습을 못 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무조건 도입하는 게 아니라 좀 적정하게 도입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쭉 했던 이제 인프라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이제 리눅스랑 윈도우는 저 이제 대학교 때부터 있었던 기술이었고 제가 병역 특례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선의 솔라리스나 IBM의 AIX라는 유닉스 시스템을 좀 만져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에서 나온 클라우드 시스템을 좀 쓰고 이제 AWS에서 한국 리전이 되게 늦게 나왔어요. 원래 이제 재팬 리전밖에 없었는데 나오고 나서 이제 AWS랑 구글 클라우드를 쓰고 이제 도커를 스터디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회사에 도입을 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를 익히고 나서 지금 도입을 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엔드 이력을 보면은 예전에는 펄이라는 걸 썼어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펄이라는 걸 써서 게시판을 짜면은 그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없어가지고 글 작성을 누르면 파일을 만들었어요. 1.txt 파일을 만들고 또 색을 쓰면 2.txt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 게시글의 개수를 알고 싶으면 그 디렉토리에 파일이 몇 개 있는지를 읽어가지고 전체 게시글은 2개다 막 이런 걸 짜고 그랬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죠. 내가 컴퓨터에서 뭘 입력한 게 저장이 되고 볼 수가 있다. 이게 너무 재밌었고 그러다가 이제 APM이라는 게 나오고 아파치, PHP, MySQL이 나오면서 정말 혁신이 생긴 거죠. 와 이거면 진짜 내가 못하는 게 없겠다. 내가 외부로 다 할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APM이 엄청난 혁신이었고 회사에 취직을 하니까 자바를 쓰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언어였는데 이제 자바를 썼고 지금까지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웹 2.0 나오면서 루비 온 레일즈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루비 온 레일즈를 회사에 제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한동안 쓰다가 지금 안 쓰고 있고 단넷도 조금 썼었고요. 고가 나왔을 때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도 도입을 했다가 또 금방 멈추긴 했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제 Node.js랑 코틀린을 도입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보면은 2006년 이전까지는 사실 뭔가 그럴싸한 기술들이 없었어요. 그때 뭐 기술이라고 하면 플래시 정도가 있었던 것 같고, 웹 2.0이라는 게 나오면서 처음 접한 게 프로토타입 JS라는 걸 썼습니다. 이제 jQuery랑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저게 그냥 마음에 들어서 썼었고, 저는 처음에 jQuery 얘기 들었을 때 무슨 데이터베이스 언어인가? 라고 원래 생각을 했었어요. 뭐 쿼리라는 말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jQuery를 쓰게 됐고, 앵귤라 JS 나오고도 너무 혁명이었죠. 와, 역시 구글에서 만든 건 달라 막 이러면서 앵귤라 JS를 엄청 쓰다가 이제 앵귤라 JS에서 버전업을 하면서 강제로 타입스크립트를 쓰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 입장엔 타입스크립트가 너무 어려운데, 와,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바꾸면 이거 우리가 유지보수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다가 이제 리액트라는 걸 찾았고, 지금까지 이제 리액트를 쓰고 있고, 뭐 최근에 이제 스벨트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SS 관련된 것도 사실 뭐 별다른 기술 없이 계속 사스를 쓰고 있다가 최근에 저희가 뭔가 컴포넌트 관련된 기술을 쓰면서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쓰고 이제 테일윈드라는 걸 도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부분도 있는데, 이제 모바일 처음 나오고 나서는 이제 아이폰,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프로세싱이랑 오픈 프레임워크라 그래서 뭔가 이제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약간 그래픽을 하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저게 이제 엑스박스에서 나온 키넥트라는 거고,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은 나의 손과 이 몸의 거리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막 이런 UI를 막 구현하는, 한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했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실패했던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공감이 되시면 공감해 주시면 좋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끝나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 포모, 뭐 개발자와 신기술, 도입 원칙, 실패 사례 이렇게 먼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의 성장, 뭐 고민, 성공 사례, 추가로 고려할 것 이런 거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모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아마 요즘엔 많이 들렸던 것 같고, 저는 포모 처음 들었던 게 비트코인 나왔을 때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에 관심이 당연히 없잖아요, 처음 나올 때. 근데 같은 회사에 누가 10,000원을 주고 샀는데 다음날 10만 원이 됐다 그러니까 뭐야 이거 나도 넣어야 될 것 같은, 저 아무 관심 없는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넣어야 될 것 같은, 그게 이제 포모가 하나 있고, 또 최근에는 본디라고 한창 뜨다가 또 바로 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는데, 요것도 제가 원래 뭔가 포스팅하고 이런 걸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트위터를 하는데 팔로워 분들이 엄청 올리시는 거예요. 뭐 친구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보면 뭐가 예뻐요. 그래서 나도 뒤처질 수 없다, 가입해야지. 그래서 이제 가입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갤럭시북 3가 나오면서 커뮤니티에 글이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엄청 가성비가 좋고 진짜 가성비 끝판왕이고 미친 가격이다 이래가지고, 저는 주로 맥을 쓰고 윈도우를 안 쓰는데도 장바구니까지 담았다가 결제는 안 했어요. 뭐야 하다가 거의 사기 직전까지 갔다가 결제를 안 했는데, 결국 포모가 보면은 뭔가 좋은 기회가 있는 것 같고 그걸 내가 놓치는 게 아닐까라는 그 두려움을 이제 포모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닌 거예요. 저는 사실 필요가 없는데 그런 느낌을 이제 갖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개발도 비슷하게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건 이제 가상으로 제가 쓴 건데,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이번에 발표한 건데 Node.js랑 호환되면서 응답 속도가 100배가 빠르고 2023년 신기술 탑 10에 든 거 그거 모르세요? 이러면은 내가 노드 공부를 여태까지 한 1년 해가지고 열심히 취업을 했는데 또 다른 거 공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냥 노드 잘 쓰면 되는데 사람들이 뭐가 좋다 그러고, 그리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아요. Node.js is dead. 뭐 자꾸 죽었다 그래요. 자꾸 죽었다 그러면은 진짜 내가 이제 다른 걸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쏟아지는 신기술이 막 많습니다. SNS 보면은 트위터, 뭐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보면은 뭐 이런 기술 좋아요, 저런 기술 좋아요 되게 많고, 또 컨퍼런스에서도 진짜 새로운 기술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뭐 데뷰나 뭐 이프카카오나 뭐 AWS, 구글 이제 행사를 가보시면은 와, 여긴 진짜 신세계다. 이런 거 이게 기술이구나.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나만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건 이제 그림이 예뻐서 그냥 갖고 왔는데 2019년대까지의 어떤 프론트엔드 기술을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2010년대부터 엄청난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아마 2023년까지 누가 그림을 그렸으면은 훨씬 더 복잡한 그림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웠는데
또 나와. 그러니까 오늘 배운 기술은 그냥 레거시가 되는 거고 새로운 기술 나오면 또 공부해야 되나? 이런 압박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약간의 그런 압박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 항상 새로운 기술을 알고 트렌드를 이해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부하지 않으면 금세 뒤처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뭔가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이 기술 좋은데 왜 우리 회사는 이런 거 안 쓰지? 막 고민되고 나도 요즘 뜨는 기술 막 써보고 싶고 재밌어 보이는데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개발자분들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거시를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제 바꿔야 되는데 오늘 짠 코드가 내일이 되면 레거시가 되는 거죠. 그거를 계속해서 레거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신기술을 도입할 때 어떤 걸 검토를 해야 될까라고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래 제가 막 이렇게 막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정리하지 않는데 이번 발표하면서 그동안 어떤 생각으로 내가 도입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 기술을 도입했을 때 리스크보다 더 큰 이점이 있는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기술 도입하면은 일단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동안 새로운 기능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 낭비가 있고 그리고 일단 도입하면은 무조건 뭐가 터져요. 터지면 또 그 트러블 슈팅하는 시간이 있는데 과연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도입하는 게 맞을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인가?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터지기 때문에 검색을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게 조금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찾기가 힘들거든요. 아니면은 정말 이 기술이 너무 좋고 내가 그 내부 구조를 다 파악하고 있다? 그 정도가 되면은 뭐 도입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팀원들의 공감을 얻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잘하고 아무리 내가 잘나서 이 기술을 도입을 해서 쓰더라도 결국에는 저희 회사에 있는 팀원들이 같이 써야 되는 기술이고 만약에 제가 퇴사를 했을 때 누군가 그걸 보고 이 사람 뭔가 이런 기술 남기고 갔네 이런 걸 안 하려면은 이제 개발 환경이나 개발 능력, 뭐 조직 구조에 적합한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기술인가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어떤 GitHub 커밋을 봤을 때 뭐 한동안 뭐 2, 3년 동안 커밋이 없었다? 그럼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오버 엔지니어링인지 경계를 해야 돼요. 오버 엔지니어링에 제가 볼 때 대표적인 게 MSA와 쿠버네티스인데 쿠버네티스를 정말 잘못 도입하면은 저 유지보수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AWS의 EKS 보면은 매니지먼트 서비스니까 매니지드 서비스니까 되게 사용하기 쉽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EKS 버전 올라갈 때마다 자꾸 뭐 디프리케이트도 되고 뭐 자꾸 설치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잘 쓰는데 버전 올리면 뭐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또 설치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지속 가능한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 정도 당연히 생각하고 도입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많은 개발자들이 이런 고민 안 하고 그냥 나 너무 쓰고 싶어 라고 해서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사례를 좀 볼게요. 스프링 루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스프링 루? 네, 없으시네요. 스프링 루는 약간 전설 속의 기술 같은 건데 제가 한때 루비 온 레일즈에 정말 열광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루비 온 레일즈 너무 좋아. 이제 영상이 뭐냐면 15분 만에 블로그 만들기거든요. 그 당시에는 블로그 만들려면 한 일주일 걸렸는데 이 동영상 보면 너무 쉽게 만드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때는 레일즈의 이 콘솔 기능도 너무 좋아했었고 여기 보면은 레일즈 제너레이트 스캐폴드 하면은 막 마이그레이션 파일 만들고 모델 파일 만들어주고 컨트롤러 뷰에 뭐 스크립트에 CSS까지 다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COC라는 개념도 너무 좋고 그때 이제 느꼈죠. 와 이거 미래다. 진짜 루비 온 레일즈 짱이다. 내가 진짜 이거 배워가지고 한번 미래를 만들어봐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스프링 MVC 보니까 올드해. 이거는 지금 너무 우리 회사는 올드하고 근데 우리 회사는 일단 스프링 MVC를 쓰고 있고 저는 너무 루비 온 레일즈에 이런 게 좋고 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스프링 프로젝트 중에 스프링 루가 있더라고요. 이거 사실 발견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구글링 하다 찾았고 또 느낍니다. 역시 이 스프링 프로젝트에도 깨어있는 사람이 있네. 이게 미래인데 하면서 이렇게 생겼어요. 루하고 치면은 콘솔이 나오고 거기에 뭔가 이제 치면은 약간 레일즈랑 비슷하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도입하진 않았어요. 저도 이제 생각이 있으니까 이것저 써도 되나?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 스프링에서 공식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리고 스프링 MVC를 그대로 쓰는데 어떤 저런 콘솔이나 설정 부분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입했다가 잘 안 되면 그냥 걷어내고 그냥 스프링 MVC 쓰듯이 쓰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이제 아니란 생각을 했었고 뭐 데이터베이스 엔티티 설계 너무 쉽고 막 기본적인 페이지 만들어주고 약간 이렇게 비슷하죠.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요런 화면이 나와요. 요게 아마 카라는 모델, 커스터머 모델, 렌트라는 모델을 만들면
새로운 거, 그 리스트, 그리고 뭐 저런 리콰이어, 랭귀지, 뭐 테마까지 되게 좋죠. 아무것도 안 해도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요거를 제가 회사에 도입을 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한 달 있다가 바로 이제 뒤집고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뭔가 이걸 도입해서 얻는 이점이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 회사에 이미 스프링 MVC 전문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기술을 안 쓰고 엉뚱한 기술을 갖고 온 거고, 많이 사용하는 기술도 아니었어요. 되게 소수만 사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온 거고, 팀원들한테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물어보고 도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때 저는 이제 레일즈에 너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도입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또 지속 가능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레일즈 팬의 약간 자기만족이었을 뿐이었던 거고 실제로 실패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실패 사례를 보면 이제 고 언어로 배송조 API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 우체국 같은 거 송장번호 입력하면은 이렇게 홈페이지가 뜨잖아요. 그 홈페이지를 이렇게 파싱 해가지고 실제 제이슨으로 이렇게 떨궈주는 그걸 이제 만들었는데 이때 또 제가 열광을 했습니다. 고 언어가 나왔을 때가 한창 자바를 썼을 때인데 자바 쓰기 너무 싫은데 새로운 언어 뭐 없나 했는데 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만들었고 문법도 너무 간결하고 빨라요. 그리고 비동기 작업 너무 편하고 컴파일 속도 빠르고 또 미래가 왔다. 미래의 언어도 왔네. 그리고 그때 한 팀원분이랑 엄청 이 고를 팠어요. 그리고 그 같이 일하시던 분이 책까지 썼거든요. 고 언어 웹 프로그래밍 철저 입문이라는 책까지 쓰신 분이었고 그 시점에 이제 배송조의 API를 만들어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정도면 고로 만들어줘야지 해가지고 또 이제 오픈 소스에 또 빠져 있어가지고 오픈 소스로 만듭니다. 이름을 엄청 한 이틀 고민한 이름에 딜리버드라고, 이 배송의 딜리버리와 어떤 이런 그런 비둘기 같은 이 버드가 합쳐져가지고 딜리버드라 그래서 이렇게 송장번호 넣고 서밋 누르면은 고가 이제 돌아가지고 이제 제이슨 파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로고도 만들고 글도 쓰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지금도 아마 실행하면 돌긴 돌 것 같은데 발전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가 이제 패키지 매니저가 이제 공식 패키지 매니저가 없어가지고 패키지 매니지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제 아이디 지원도 굉장히 부실한 상황인데 단지 어떤 팬심 때문에 열심히 했던 거고, 그리고 고를 써보시면은 그 파싱하는 거나 그 제이슨 데이터를 다루기가 약간 좀 까다롭거든요. 근데 노드 JS 사실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 그 정도면 많이 사용할 수도 있지만 노드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적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팀원들 중에 한 분의 공감을 얻긴 했지만 다른 분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고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만약에 노드.js로 만들었으면은 지금까지도 막 이렇게 기여도 많이 받고 나름 어떤 잘 나가는 어떤 배송 관리와 관련된 API를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많은 실패를 겪고 더 이상 실패 안 할 줄 알았는데 또 한 번 실패를 겪습니다. 마이크로넛이라는 이제 프레임워크로 정산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어요. 마이크로넛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네. 이때는 제가 또 뭐에 열광할 때마다 실수를 하는데 그때 이제 람다에 열광을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서버 관리가 너무 싫었던 상황이었는데 AWS 람다의 서버리스라는 걸 쓰면은 그러니까 뭐 하나 간단한 거 만들고 싶어도 스프링 부트로 만들려고 그러면 뭐가 절차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배포도 힘들고. 그래서 서버리스라는 게 나오고 너무 좋다. 근데 이제 하나의 문제는 저희는 스프링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자바로 서버리스에 배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람다는 좋지만 자바를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었고 스프링 부트를 올릴 수는 있긴 하거든요. 람다에.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느렸고 그리고 스프링을 안 쓰자니 그냥 생 자바 쓰긴 힘들고 그래서 또 검색을 엄청 했어요. 검색을 엄청 했더니 딱 저와 같은 니즈를 가진 사람이 만든 프레임워크를 발견한 거죠. 마이크로넛이라고. 딱 보시면은 스프링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똑같이 생겼는데 훨씬 빠르고 그러니까 부팅 속도가 엄청 빨라요. 거의 엔터 치자마자 바로 부팅되고 그리고 엄청 가벼운 이런 컨셉으로 나온 거예요. 이것도 찾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국 찾았죠. 그리고 또 도입을 합니다. 근데 도입을 해도 결론적으로는 자바 느려요. 느리긴 느려. 노드.js를 하면 당연히 빠를 텐데 근데 지금 아마 작년 AWS 서밋에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자바도 이제 빠르게 웜업을 없이 하는 기술이 나왔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프링 부트랑 비슷한데 조금 달라서 더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예 다르면 그냥 아예 다른 데로 짤 텐데 스프링 부트랑 비슷하니까 스프링 부트처럼 짰는데 안 돌아. 보니까 이게 비슷한데 좀 달라.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더 어려웠었고 그리고 버전업이 굉장히 빨랐고 사용법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용자가 적은 문제가 있었고 그래도 저 팬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2019년 구글 클라우드 갔을 때
이분이 이제 그 프레임워크 만드신 분 중 한 분인데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점이 있긴 하죠. 이점이 있긴 했지만 사실 크지 않았었고 많이 사용하는 기술도 아니었고 팀원들한테 공감도 그때 얻지 못했고 뭐 지속 가능한 기술이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런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실패 사례를 좀 공통적으로 보면은 기술 자체는 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기술 자체는 너무 좋은데 제가 어떤 특정 기술에 과하게 몰입을 하게 되면 열광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실수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면 안 써야 되는데 그때는 약간 뭐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뭐 안 되면 내가 다 수습하면 되지. 안 되면 뭐 밤새서 다시 처음부터 만들지. 막 이런 생각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팀을 고려를 했었어야 되는데 팀보다는 일단 내가 도입을 해서 잘 되는 걸 보여주고 전파를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걸 이제 개발자의 성장하는 걸로 살펴보면은요. 처음 개발자가 되면은 뭘 모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는 거죠. 회사에서 시키는 일. 열심히 배우다 보면은 이제 알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으면 이제 나는 외부로는 못할 게 없는 거의 뭐 못할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때가 가장 자신감이 넘치지만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서 몇 번 실수를 하고 나의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으면 내가 이거를 경험이 짧아가지고 미처 예측을 못했네. 요 상태가 돼요. 이때 이제 좌절을 하게 되고 여기서 만약에 좌절하지 않고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 이제 깨달음의 단계로 가는데 요 가장 위험한 요 상태에서 이 시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 시기 때 뭔가 이제 도입하고 싶은 욕망도 굉장히 큰데 요 시기를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땐 뭐가 나쁜지를 모르거든요.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 모르는 걸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 소개 페이지를 가면은 기본적으로 좋은 내용밖에 없어요. 당연히 첫 페이지 가면은 이 기술은 뭐가 좋고 그리고 실제 한번 튜토리얼 돌려보면 너무 잘 돌고 잘 될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그 기술을 쓰기로 검토를 했을 때는 이 기술의 단점이 뭔지 그리고 이 기술과 비슷한 다른 라이브러리는 뭐가 있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주로 검색하는 게 VS를 많이 붙이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리덕스, 리액트에서 상태 관리를 도입하고 싶으면 리덕스하고 한 칸 띄고 VS하고 엔터 치면은 뭐가 비교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은 나름 그 블로거들이 자신의 관점으로 어떤 게 좋다라는 식의 비교를 써놓거든요. 근데 그때 저의 객관적인 거랑 비교를 하는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리덕스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은 리덕스 어떤 부분이 안 좋다라고 하고 근데 내가 봤을 땐 그 안 좋은 게 딱히 단점이 아니다. 이러면 이제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단점을 또 찾아봐요. 이즈 배드 같은 걸 붙여요. 리덕스 이즈 배드 하면은 또 리덕스 안 좋다고 까는 글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서 진짜 안 좋은 건가? 이거 도입했을 때 이렇게 되나? 이런 것들도 이제 봐야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기술이 여러 개의 장점이 있는 것도 물론 좋지만 어떤 한 단점이 엄청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 단점 하나 때문에 프로젝트를 새로 엎어야 될 수도 있고 알고 보니까 이거는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큰 단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알아보셔야 되고 이 잘못된 결정을 할 때를 보면은 이 라이브러리만 내가 도입하면은 진짜 내가 힘들었던 거 다 해결해 줄 것 같고 그리고 원래 한 3명 하던 일인데 이거 하면 한 명이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시간이 지나 보면은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고 3명이 하던 거 갑자기 5명이 막 뒷수습하고 있고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지만 몇 달로 몇 년 후에 보면은 이거 누가 도입했어 이러면서 막 이제 개발팀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좀 신기술을 보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사용하는 기술은 언젠가 다 레거시가 돼요. 어제 짠 코드는 오늘 이제 레거시가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신기술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신기술을 도입하는 게 회사 브랜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스트를 엄청 잘 쓰는 회사예요. 딱 들었을 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느낌 있잖아. 저 회사 되게 멋있다. 약간 이런 브랜딩에 도움이 되는 게 있고 또 회사의 성장이 개인의 성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신기술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신기술은 개발자 풀이 작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신기술이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행착오가 걸려요. 그러니까 그 스터디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도입한 다음에 뭔가 뒷수습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신기술 자체가 이제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테슬라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봤어요. 테슬라 홈페이지 뭘로 만들었을까요? 이 세계 최고의 테크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닷컴 홈페이지 딱 가면 왠지 느낌 이거 제 추측인데 자바나 노드나 파이썬 중에 하나로 만들었을 것 같고 왠지 그 리액트나 뷰, 스벨트 아니면 최신 기술 아스트로 이런 걸 썼을까? 라고 해서 이렇게 소스 네트워크를 보니까
PHP의 두루팔에 jQuery로 메인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PHP의 두루팔이 진짜 오래된 기술이고, 근데 오래된 만큼 안정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참고로 모든 페이지가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은 그 구매하는 페이지는 또 리액트로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메인 페이지는 되게 깔끔하거든요.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게 적정 기술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뭐 엄청난 막 웹팩 써가지고 뭐 하고 뭐 테일윈드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옛날 기술을 가지고 적절하게 잘 쓰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MSA를 가야 되나? 자바 말고 좀 딴 걸 가야 되나? 뭐 스벨트를 가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죠. 정답을 찾아보면 사실 정답이 없죠. 정답이 없어요. 왜 정답이 없냐면 모든 상황에 적절한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고 회사의 어떤 규모가 다르고 회사의 문화가 다르고 회사의 개발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으면 정답을 찾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 정답은 없다. 그래서 나의 상황에 맞게 잘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기술을 도입을 하기로 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물어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상대방을 설득을 하면 어떻게 보면 그 기술을 도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상대를 설득을 하면서 제가 설득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이 기술을 찾아봤는데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근데 말하다 보니까 도입하면 안 될 것 같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회사 팀 동료한테 이제 물어보면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 이 기술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 사람도 이런 기술이 있고 너무 좋네 라고 생각하면 또 이제 도입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야기하기 불편한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감정적으로 트러블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막 기술적으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설득하면 사실 거의 뭐 다 설득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근데 작은 조직이면 사실 물어볼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SNS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오키 같은 커뮤니티를 가보면 나름 그래도 사람들이 답변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스트로라는 그 자바스크립트를 최소한 이제 새로운 프론트엔드를 도입을 하고 싶어요.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스트로 이거 좋나요? 그러면 답변이 어떻게 달릴까요? 뭐 좋다 나쁘다? 잘 안 달려요. 이거 제 팁을 하나 드리는 건데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어그로를 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스트로 구린데 왜 써요? 리액트 짱인데 이렇게 하면은 막 달려요. 근데 리액트는 뭐 로딩 속도가 어떻고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고 막 쌓이면서 역시 내 선택이 옳았구나. 밑에 감사합니다 써주시고 이게 너무 활용하시면 안 되고요. 해서 이렇게 소셜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러버덕 디버깅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전 직원들한테 일괄로 구매해서 뿌린 건데 이게 뭐냐면 이 러버덕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 신기술을 찾아봤는데 너무 좋아. 근데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단점도 있고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하면서 러버덕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된다라는 이제 러버덕 디버깅이라는 실존하는 이제 방법이 있고 생각보다 조직이 작거나 얘기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도입하기 전에 이거 진짜 필요한가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게 내가 신기술이고 내가 뭔가 잘나 보이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닌가? 요거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고, 그냥 이거 유행이라고 해서 도입하는 거 아닌가? 요거를 꼭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잘 도입한 희망편을 좀 볼게요. 아까는 실패편이었으니까. 신기술을 도입하려면은 이렇게 기술 검토를 쭉 하겠죠. 어떤 기술이 있는지. 그리고 스터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요. 저는 이제 스터디랑 사이드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도입을 할 때 바로 도입하는 케이스는 없고 일단 도입하기로 했으면은 내부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꼭 뭘 하나 만들어 봐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까지 잘 되면은 이제 사례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팀원들도 다 이제 공감을 하는 거죠. 진짜 좋네. 우리 써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전체 적용하면 안 되고 일단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그러니까 미션 크리틱하지 않은 굉장히 가벼운 것부터 일단 적용을 해보고 확대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스터디가 좋죠. 저는 이제 도커 스터디를 하면서 사실 너무 많은 걸 배웠는데 도커 스터디를 했어요. 근데 도커라는 기술이 그 당시에 굉장히 알려지지 않은 기술이었기 때문에 뭔가 찾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저는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더 많은 사례를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모임을 만드는데 이름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뭐 도커 서울 유저 그룹 막 이런 것도 생각을 했다가 그때 어떤 분이 무조건 코리아를 붙이래요. 그러면은 일단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검색했는데 진짜 도커 코리아가 그때 없어가지고 도커 코리아 일단 모임을 만들었고, 일단 코리아라는 이름을 붙여서 뭔가를 하면은 부담이 일단 돼요. 왠지 잘해야 될 것 같아. 왠지 난 도커 코리아를 만든 사람이면 왠지 뭔가를 알아야 될 것 같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도커 코리아라는 걸 만들어서
스터디 모임을 시작을 하고 미드업을 하고 그게 이제 쿠버네티스 스터디로 발전되고 44비츠까지 이어지는 그런 단계를 거쳤고 그리고 초기에 오프라인에서 미드업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땐 열정이 넘쳐가지고 막 주말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너무 궁금하니까 어떻게 쓰는 거지? 막 전 공부하고 싶고 막 얘기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때 많은 걸 배웠었고 도커 코리아까지 이제 하니까 이제 본사랑도 얘기가 돼서 본사에 가서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블로그 글도 쓰고 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마이 세팅이라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사이드 프로젝트인데 요걸 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새로운 기술들이 막 나오고 있었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 진짜 괜찮나? 그래서 처음에 해보고 싶었던 게 다크 모드 막 이렇게 해 모양이랑 달 모양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만든 거지? 근데 바로 도입하기는 좀 찝찝하니까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테일 윈드라는 게 엄청 또 트위터에서 키워드로 올라와서 이거 진짜 좋나? 한번 써볼까? 그리고 수파베이스라는 것도 있었고 포스트그레스를 뭔가 해준다 그래서 진짜 좋을까? 그리고 알고리아라 그래서 서치 엔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스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가 이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토스트 UI에서 마크다운 에디터를 그때 만들어줘가지고 그래 개발자는 뭔가 마크다운 에디터가 있어야지 한번 써봐야지 그래서 해봤고 그리고 AWS SQS랑 람다를 이용을 해서 서버리스로 뭔가를 작업을 돌릴 때 잘 동작을 할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 이 마이 세팅이라는 걸 생각하기보다는 요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뭘 만들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개발자를 위한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 개발자분은 에디터의 테마가 뭘까? 이거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개발 폰트 뭐 쓰실까? 사용하는 프로그램 뭘까? 전 이런 이상한 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당연히 이상한 거기 때문에 서비스가 없죠.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 나오고 제 OS 뭐 맥 쓰는지 윈도우 쓰는지 뭐 컴퓨터 못 쓰는지 모니터 못 쓰는지 키보드 못 쓰는지 이런 거 입력하는 게 있고 그걸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앞에서 했었던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되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되게 컨셉 자체가 단순하잖아요. 그냥 CRUD 하고 근데 거기에 이런저런 기술을 쓰는 거고 거기에 이제 발표 슬라이드하는 기능을 넣고 앱 사용법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크모드는 이렇게 테마 라이브러리 쓰고 엔트 디자인을 썼는데 거기도 다크모드를 이렇게 설정을 하니까 되는구나 라 그래서 다크모드라는 걸 하나 배웠고요. 그리고 수파베이스라는 거는 이게 포스트그레스에서 이게 돼? 라는 걸 좀 배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되게 안 좋아한다라는 게 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정말 데이터베이스의 역할만 해야 되지 이거 어떤 샘플이냐면은 이게 실제 익스텐션이 있거든요. select status contents from http get 한 다음에 포스트그레스의 익스텐션에서 실행을 하면은 http 조회에서 그 결과를 알려줘요. 그리고 밑에는 그 펑션을 만드는데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펑션 만들면 그 전용 언어를 쓰거든요. PSQL 같은 언어를 쓰는데 그거를 자바스크립트를 그냥 쓰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익스텐션으로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약간 시야가 좀 넓어지는 거죠. 이걸 도입할 건 아니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익스텐션이라는 게 이렇게 있구나. 익스텐션을 가보시면 100가지가 있거든요. 보면 다 이걸 이 정도까지 있나 싶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좀 시야가 넓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제 알고리아를 쓰면서 패시시 이런 거구나. 그리고 시노님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사스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런 식으로 동기화를 하고 이거 UI도 리액트로 제공을 해주는데 되게 잘 제공을 해줘요. 커스터마이징 하기 쉽게 그런 것들도 이렇게 설계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배운 계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토스트 UI 에디터를 써보면서 이렇게 마크다운을 쓰는구나. 그리고 제가 이거 했을 때 한창 새로운 버전 나올 때여가지고 새로운 버전 도입하면서 버그 나온 것 패치도 올리고 그것도 이제 머지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여도 하는 좋은 기회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마이 세팅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테스트를 했고 실제로 여기서 이제 잘 테스트된 것들은 실제 이제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례 세 번째는 빠른 태세 전환의 옳은 예라고 했는데 하수라라는 걸 이제 도입한 계기예요. 하수라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하수라가 제가 볼 때 되게 저평가된 서비스인데 꼭 한번 요거 끝나시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아주 간단한 백엔드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직이 없고 CRUD만 하는 그냥 테이블 생성 빠르게 하고 컬럼 수정 빠르게 하는 이런 거 그리고 API 개발을 최대한 쉽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뭐 CRUD 빠르게 할 수 있고 각종 검색 조건 잘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코드는 최소한으로 작성할 수 있는 거 요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프리즈마를 찾게 된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프리즈마 하면은 진짜 빨리 만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프리즈마가 보면은
뭔가 이렇게 모델링만 해주면 바로 나와요. 바로 막 테이블 막 생성되고 API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뭘 짤 필요가 없어요. 얘가 다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스터디를 막 하고 도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넥서스 프리즈마라는 걸 또 발견을 해요. 이것도 발견하면 안 되는 건데 우연히 또 트위터를 돌다가 누군가 얘기하는 걸 보고 또 빠져드는 거죠. 넥서스 프리즈마는 뭐냐면 넥서스 프레임워크는 코드 퍼스트 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설정이랑 실제 코드가 안 맞아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넥서스 프레임워크로 시작을 하면은 코드가 에러가 날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코드를 안전하고 빠르게 만들고 너무 좋죠. 이제 한참 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몰입을 하는 거죠. 아, 그래, 넥서스 프리즈마까지는 도입을 해야겠다. 다시 막 스터디를 하고 너무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가지고 전사 세미나도 했어요. 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거 갑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짜면은 테이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도입한다까지 이제 갔는데 깨달았어요. 제가 몇 번 이제 실패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요걸 했었던 거는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백엔드 서비스를 만들려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엄청 복잡해진 거예요. 넥서스 프리즈마 처음 보면은 뭔가 잘 이해 안 되고 복잡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 완성도는 굉장히 높아졌는데 실제로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고 이거를 제가 이제 지인 개발자분이랑 막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진짜 간단한 걸 하고 싶은데 넥서스 프리즈마에 쓰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하수라라는 걸 소개를 해줘서 써봤습니다. 하수라는 이제 도커로 그냥 런하면은 바로 떠요. 포스트그레스나 MySQL 같은 거 다 지원을 하는데 보면 이렇게 UI로 컬럼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컬럼을 딱딱딱 추가하면은 바로 GraphQL로 쿼리 날리고 뮤테이션 할 수 있는 게 나오고 좀 기능을 보면은 스키마 정의부터 사용까지 진짜 1분이면은 바로 되고 GraphQL도 제공해주고 REST API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기본 조회되고 1:n 조회되고 계산도 함수도 있고 정렬되고 페이징되고 인서트되고 업데이트되고 없으면 인서트, 있으면 업데이트하는 기능, 뭐 트랜지션 지원하고 그리고 구독도 지원을 해요. 어떤 게 수정되면은 수정됐다라는 걸 이렇게 웹소켓으로 받을 수 있는 구독 기능도 지원해주고 인증 인가도 지원하고 어떤 데이터가 바뀌면 어떤 REST API를 호출할 수 있는 이벤트 트리거도 지원해주고 저 수정 사항에 대해서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떨궈가지고 콘솔에서 버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을 해줘서 너무나 이제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고 꼭 써보세요. 뭐 광고 같긴 하지만. 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제 간단한, 그러니까 당연히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에선 적합하진 않아요. 근데 단순하게 뭔가 게시판이라던가 뭔가를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하기는 굉장히 좋고, 그래서 여러 개의 내부 시스템에서 사용 중이고 팀원들도 만족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건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쓸 수 있다는 게 사실 가장 좋았고, 그래서 하수라가 너무 좋았는데 그 재작년에 AWS 리앤빈트를 갔더니 하수라 또 부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또 사진 한번 찍고 너무 팬이다, 빅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이제 스터디랑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좀 추가로 고려할 걸 얘기를 해볼게요. 기술보다 중요한 게 사실 있어요. 기술보다 중요한 게 팀원의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회사의 최고 대표나 아니면 의사결정자가 부정적이다. 신기술 도입하는 거 너무 싫어해. 그럼 사실 도입이 쉽지 않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기술 얘기하면은 저 빵이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거기서 뭐 쓴다 그러면 역시 저기는 실리콘밸리야, 노는 물 달라 이렇게 하는데 어떤 회사에서 쓴다는데요? 그러면 거긴 뭐 힙스터들이네 쯧쯧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부정적인 부분은 사실 설득이 굉장히 쉽지 않고 설득이 쉽지 않은 걸 인지를 한 상태에서 진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회사들도 많죠.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하고 도입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신기술 도입을 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들고, 왜냐하면 신기술 도입하면 스터디하는 시간 필요하고 문제 생겼을 때 트러블 슈팅하는 시간 필요하고 엄청나게 더 많은 리스크가 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만약에 도입할 어떤 공부할 조차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일단 회사의 레거시를 최대한 자동화를 하고 그리고 인력 충원을 해서 일 자체를 분배할 수 있는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쉬운 방법은 진짜 내가 기술 쓰고 싶은데 다 반대한다. 그럼 회사를 차리시면 돼요. 회사 대표가 돼서 내가 쓰고 싶은 기술 쓰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팀장급이 돼가지고 결정권을 가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기술 도입 부담은 굉장히 적어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팀원하고 미리 그래도 소통을 하고 도입을 해야지 마치 그냥 가지고 와서 이제 쓰세요라고 하는 거는 절대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팀원 입장에서 이제 신기술을 도입을 하려면 사실 잘하는 팀원이 돼야 돼요. 잘한다라는 게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팀장과 팀원을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저 이런 기술이 왔는데 너무 좋네요. 잘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야 되고, 그리고 팀 내 기술적인 평판이 좋아야 돼요. 사실 평판이 좋지 않고 뭔가 기술적인 이해도가 없는데 새로운 기술 가지고 와서 쓴다 그러면은 당연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서 뭔가 좋다라고 하는 걸 들고 와서 얘기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팀 내에서 잘하는 팀원이 돼야 신기술을 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관성은 변하기 어렵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성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청 회사에서 비효율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누가 봐도 비효율적이야. 근데 그거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기능을 도입했을 때 진짜 효율적일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비효율적이지만 이미 회사의 관성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억지로 이제 도입을 해서 더 리스크가 커지는 것보다는 사실 그런 거 말고도 이제 회사 내에서 개선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곳에서 이제 개선할 방법을 찾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벤치마크보다는 생산성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거 벤치마크가 뭐냐면 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의 어떤 렌더링 속도 이런 거 벤치마크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그러면 제일 빠른 거 쓸까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리액트를 쓰고 있고 리액트가 그렇게 느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뭐 조금 아주 미시적으로 빨라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한 5, 6년 전에 이제 느린 모바일 기기 그런 데서는 이런 속도가 좀 중요하긴 했어요. 자바스크립트가 실제로 동작하는 게 좀 느리게 동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할 수 있는데 지금은 꽤 이제 모바일도 기기 성능이 빨라졌고 이런 미시적인 거는 진짜 미시적인 영역으로 놔두고 사실 그냥 내가 익숙하고 내가 빨리 페이지를 칠 수 있는 그런 생산성이 높은 걸 선택을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숫자에 빠져서 그런 익숙하지 않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생산성 좋은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도입을 하는 이 기술이 도움이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회사 입장에서 회사에 도움이 돼. 도입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회사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회사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뭔가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yes, no를 해서 최종적으로 골라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회사에 도움이 되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것들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막 우리가 해야 되는 기술은 이거고 그거랑 비슷한 라이브러리는 뭔데 이렇게 동그라미 X를 쳐가지고 이건 동그라미가 6개니까 이 기술 써야지.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 그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 우리 프로젝트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면 의미가 없는 건데 이 개수만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에 정말 도움이 되는 기술인가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 예를 좀 보면 스벨트가 한때 엄청난 인기가 있었어요. 이게 스벨트 npm 트렌드에 가보면 npm 다운로드 수인데 저도 이거가 뭔가 좀 버그가 있나 싶긴 한데 정말 그 작년 12월에 엄청 뜨거웠더라고요. 그때 엄청난 피크를 치고 내려온 거죠. 이때 왜 스벨트에 열광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열광을 안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리액트, 뷰, 앵귤러가 이제 한창 지루해질 때쯤에 뭐가 되게 좋은 게 나타났거든요. 타이밍이 되게 좋았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 블로그 보면은 막 스벨트 너무 좋고 또 미래야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실제로 한번 써보면은 되게 쉬워요. 쉽고 작성하기 쉽고 코드도 더 짧아지고 그러니까 유지 보수도 더 쉬울 것 같고 그리고 용량도 굉장히 작고 기술적인 장점도 있고 그리고 아키텍처도 간단하고 그래서 사실상 이 정도 분위기면은 도입을 해야 돼요. 필요가 없더라도 도입을 할 것 같은 느낌을 막 줘요. 근데 과연 생각을 해보면 저 때 만약에 도입을 하신 분도 아마 여기 계실 것 같은데 도입을 하고 만약에 스벨트가 진짜 앞으로 더 계속 뜰 수도 있고 더 가라앉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게 옳은 선택이었을까라는 거를 보면은 만약 그때 필요하셔서 도입을 했으면 옳은 선택이었겠지만 단지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인기가 없어진 시점에서는 잘못된 판단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스벨트를 도입을 해서 써요. 근데 스벨트 홈페이지를 가면은 3가지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less 코드, 그래서 더 적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버추얼 DOM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복잡하지 않은 상태 관리를 합니다라고 하는 게 3가지 장점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도입한 이유는 이 3가지랑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서비스는 이렇게 다른 사이트에 팝업을 띄워주는 건데
리액트로 짜면은 그 react.js 파일 하나가 용량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이 팝업만 띄워주고 싶은 거니까 용량이 작은 게 제일 중요했고, 용량이 작으려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쓰고 바닐라 JS를 쓰는 게 좋은데, 이 스벨트라는 걸 쓰면은 컴파일 시점에서 필요한 파일만 가지고 빌드를 하기 때문에 용량이 정말 엄청나게 적어져요. 그래서 리액트에 비해서 용량이 10분의 1로 줄었고, 거기에 이제 더 적은 코드에 노 버추얼 돔에 복잡하지 않은 상태 관리 기능까지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입을 해서 지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성공을 꼭 해야 될 것처럼 실패하면 안 될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실패하기도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할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스터디하는 과정에서 진짜 좋을 것 같아서 썼는데 이거 아니네 하고 다른 것도 찾아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중요한 거는 실패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정이 막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서 신기술 도입해서 한다? 이건 진짜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뜻밖의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다 보면 사실 다 배울 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어떤 라이브러리 철학이나 코드를 보면서 또 배우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하셔야 될 게, 새로운 기술이 정말 좋을까를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MySQL을 굉장히 잘 쓰는 회사고, 쿠팡 같은 경우도 MSA로 검색을 해보시면 내부적인 어떤 프레임워크도 너무 잘 쓰고 있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스프링을 그대로 쓰면서 자체적으로 더 딥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새로운 기술을 쓰기보다는 기존에 사용하던 기술을 깊게 생각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네, 결론은 제가 신기술 도입하는 거에 대한 정답을 너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 발표는 그냥 어떤 한 스타트업의 한 17년 정도 개발을 한 사람의 어떤 경험에 대한 이야기고, 그 하나의 케이스인 거죠. 케이스일 뿐인 거고, 그리고 스타트업의 본질은 개발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발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잘 해결할까, 이걸 고민을 하고 어떤 유행이나 어떤 기술에 휩쓸리지 말고 신기술을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 드릴 말씀인데, 제가 생각하는 개발자는 뭔가 재미를 그냥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재미 때문에 어떤 복잡한 어떤 선택을 가지고 만든다기보다는 본능에 이끌려가지고 재미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막 오늘 설명한 걸 보면은 왠지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개발자의 본능대로 재미가 있다면 하시고, 네, 하시면서 이런 건 조금 주의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발표 자리 마련해 주신 구름과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온라인으로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